128조의 2항의 이 부분 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네. 과거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예. 헌법 개헌이란 것은 국민의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거죠. 예. 당연히. 근데 이것은 87년도 헌법에 있어서의 그 당시 국민들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현재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건 개헌안을 통해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8조 2항도 바꿔서 현재 대통령도 연임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이 말 듣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예. 이건 본인이 5년 플러스 4년 플러스 4년. 그러니까 최장 13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헌안 양 후보들이 세 후보죠. 근데 이제 두 후보 위주로 한번 얘기를 풀 텐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헌안에 대한 여러 안들을 내놨습니다. 한번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국회의 권한이 어떤 식으로 이번에 개헌될 수 있으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셨고 양 후보가 이 개헌 열차에 올라타면서 각자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지 일단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은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3년 후 개헌을 지금 못 박았거든요. 2028년에 다 맞춰서 하겠다. 그렇죠. 총선과 예. 함께 개헌을 하고 본인은 물러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러나겠다. 근데 이제 시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3년은 불가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거의, 일단 5년대로 하겠다. 네, 일단 5년을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대통령 중임제 또는 연임제 이 부분도 약간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연임제를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릅니다. 연임제와 중임제는. 중임제는 지금의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건너뛰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임제는 연속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 통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는 거의 권한을 더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같이 어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것도 폐지를 하자. 저는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러니까 본인이 소추당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이재명 후보를 딱 겨냥한 거 아닌가요?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그쵸? 있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좀 저는 악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소추라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재판은 포함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기소만 얘기하는 수사와 수사.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근데 이걸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재판도 포함시켜서 재판도 정지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불소추 특권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삭제한다라는 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맞다고 보고 특히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더더욱이나 없애야죠. 그게 김문수 후보 쪽이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지기현 판사 의혹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명백한 증거도 없이 그냥 의혹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너희들이 입증해라. 너희들이 입증해라.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떠한 다른 뭐 입법부라든지 다른 행정부라든지 다른 사법부를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가 수단이 되거든요. 하나의 방패가 됨으로써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악역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예 그러니까 진실한 것을 밝히면 되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어떤 불소추 특권, 그다음에 면책 특권 이런 전부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뭐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어떤 특권을 없애는 방향이어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권한에 대해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쪽은 뭐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추천하자, 네.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들도 국회 동의를 하자라는 등의 계속해서 아니, 권한. 근데 저는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쪽이 지금은 의회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2028년은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수가 아닐 때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권력이란 것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제가 헌법책에서 배울 때 권력 이동의 자유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권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한쪽에서만 계속 있으면 그건 독재 정부죠. 독재 국가고.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회 권한을 엄청 강화를 해서 개헌을 해놨어요. 나중에 본인들이 다수석이 안 되고 지금 이런 보수 진영이 180석 이상을 가져갔다. 아니 150석 이상만 가져갔다. 그때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떤 세력이 의회의 다수석이 되든 아니면 행정 어떤 권력을 가지든 대통령제를 가지든 균형과 견제가 맞춰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권력에 취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식으로 만들면 그게 나중에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을 해치는 것으로 올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권한 이양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죽지 않고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입헌군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그 다수당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좀 사고를 좀 해라라는 네. 따끔한 말씀이었는데 그 전에 잠깐 아까 전에 그 대통령 임기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는 일단 5년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연임제를 이야기하나 이 4년 연임제는 원래 헌법 182조에 따라서 본인은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28조 이항에 예. 보면 예. 해당 이 개헌안을 임기와 임기 변경이라든지 중임제라든지 이런 임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한 대통령은 그 당시의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어떤? 이 연임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이게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 네. 어떤 의미냐면 네. 128조의 2항의 이 부분 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네. 이걸 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말 과거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헌법 개헌이란 것은 국민의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거죠. 예. 당연히. 근데 이것은 87년도 헌법에 있어서의 그 당시 국민들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현재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럼 개헌안을 통해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8조 2항도 바꿔서 현재 대통령도 연임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본인부터 연임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뭐 있지 않느냐. 아니 이건 분명히 바뀐 거예요. 이건 본인의 발언에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연임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헌법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자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5년하고 끝낼 거다. 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 개헌안이라는 것은 과거의 국민들의 뜻이었고, 이번 개헌안은 이번 국민들의 뜻이다. 근데 이게 왜 적용 안 된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나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뜻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바꾼다고 한다면, 자기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지금 약간 머리가 띵한데, 일단 설 변호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이 말 듣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예. 이건 본인이 5년, 플러스 4년 플러스 4년. 그러니까 최장 13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128조 2항도 개헌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 국민의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법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히틀러가 하는 방법이었어요. 과거에. 항상 제가 우려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히틀러도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투표로 뽑힌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당시 독일 의회가 수권법이라고 해서 모든 그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적법 절차에 의한 정부였어요. 독재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건데?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권이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법치주의는 그야말로 그냥 국민 뜻이라는 그 이유 하나, 그 명분 아래서 모든 게 다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방법인가요? 아니, 그리고 나서 뭐 그에 맞춰서 법률을 바꾸든 헌법을 바꾸든 간에 지금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도 다 약간 정권 입맛대로 바꿀 법안들을 다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 미명하에 그렇게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철회를 했습니다만은 대법관 수 증언과 자격과 관련해가지고도 어떤 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학식과 덕망이 있으면 학식과 덕망을 누가 측정합니까? 학식과 덕망이 누가 얼마만큼 있다고 누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입장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법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셨으면은 누가 냈나 보다. 초선의원이 그렇죠. 냈나 보다. 박범계이 냈어요. 법무부 장관이 냈어요. 판사 출신에. 그러니까 이게 공감 없이 냈겠어요. 저는 지금 대선 국면에 이 이슈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뜻과는 다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건 발톱을 드러냈다고 보여요. 정말, 옆에 눈치도 안 보고,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발톱을 그냥 확 드러냈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니까 지금 발톱을 다시 넣고 있는 건데.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 발톱은 언제든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한 2, 3일이면 다 처리가 될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는데 며칠이라고 금방 올려서 금방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건 우려가 아니에요. 기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우가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정말 저는 공포다. 공포에 가까워요. 공포에. 이렇게 되면 사법부는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어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성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헌법의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증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0명까지는 아니었었고 우리가 4명에서 6명 정도를 증언하자. 이 부분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심 법원을 채택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대법원의 재판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걸러가지고 조금 대법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정말 대법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건들을 추려서 하자라는 취지였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하지 말자고.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도 대법원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을 따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건 그냥 힘으로 가서 그냥 아예 우리 그냥 의자를 놓을 거야. 대법관 의자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속한 재판에 완전 저해가 되는 거예요. 전원 합의체 어떻게 엽니까? 30명? 100명? 그거 어떻게 엽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5월 1일 날 타계한 성심이 있다는 그 보복감에 그런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죠. 항상 민주당에서 하는 게 이 논의는 계속 있어 왔던 논의예요. 안다고요. 그 논의 있었다 왔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중요한 건 맥락이죠. 네, 대선에서 이렇게 갑자기 툭 튀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올 주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입법 발의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을 하겠다? 그것도 웃긴 게, 그러면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은 판결문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판결문들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도 변호사들도 판결문 쓰라고 하면 그건 또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렵죠. 네, 어려운 문제인데, 그 비법률가들이 그걸 판결문을 쓴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다. 저희가 저 정말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설 변호사님의 열강에 저도 너무 집중해서 들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한번 여쭤보려고요. 나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외교 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 감축이 약간 해프닝처럼 끝났으나 이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대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양안 문제를 좀 더 미국 입장에서는 양기슭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대만 해협, 중국 해협.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감호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양 후보들 입장 차이도 좀 있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 관계 예전부터 또 그렇게 하나씩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최대한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그 파견 문제, 그러니까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억제력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뭐 어떤 인원의 변동은 뭐 충분히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게 우리의 뜻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건 미국의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의 양안 관계가 어떤 정말 뭐 아주 급작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 우리나라도 스탠스를 정해야죠. 그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실시하고 올 수는 없죠. 아니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어떤 가치 동맹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치 동맹에 해당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치 동맹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오히려 국제 질서라는 것이 항상 우리만 이득을 얻겠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줄 것은 내주고, 그 다음 취할 것은 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냥 중국으로부터는 돈만 벌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우리가 원래 잘 국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지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미국이 지금 더 안 봐주죠. 지금 미국도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바로 나오는 어떤 지금 대선 관련한 공약들이 일본과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을 할 것이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렇게 조변석기 하듯이 말을 바꾸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그렇게 이게 신뢰성을 줄까? 미국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까라는 글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라고 표현도 한 적이 소위 있는. 말하면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친일 세력과 미국 점령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표현을. 근데 그 일본과는 아주 협력을 아주 유지하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 일본에서도 믿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국과 일본과 관련한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금 중국에 매달린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제 중국도 우리를 우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스탠스에서는 미국 쪽에 더 쓰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우리는 조금 지금은 적극적으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관세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어떤 외교 문제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정부고 바이든 정부고 둘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화당 정부이건 민주당 정부이건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런 실리 외교,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외교 기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민주당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